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걸 보면 오미크론이 현재 전 세계 106개국에 확산됐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한두 달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대신 치명률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얕잡아 봐선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방역수칙 잘 지키리라 믿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충남도 내 12에서 17세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66%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당진 장구항이 약 7년 만에 완공됩니다. 590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진입도로 등이 설치됐는데 앞으로 수산업과 관광 분야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온 겁니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 첫날, 충남에선 사전에 신청한 24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식당하고 학원 같은 데는 백신 안 맞으면 이제 아예 못 가니까 백신은 이제 꼭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진짜 아프겠다.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맞는 순간 그 긴장감이 하나도 안 아파서 싹 사라졌고요. 충남도 내 학생 확진자 수는 최근 5일 평균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과 예산에서 초등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도내 50개 학교는 부분 등교로 전환했습니다.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는 홍성 1곳, 청양 3곳뿐입니다. 홍남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시작하였고요. 타 지역은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 접종과 찾아가는 접종을 협의해서 빨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일 기준 충남도 내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1차 66.4%, 2차 48.7%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당진 장고항이 약 7년 만에 완공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 5월 공사가 시작된 당진 장고항이 24일 준공된다고 전했습니다. 장고항은 방파제와 진입도로, 급배수시설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등 공사를 위해 5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산청은 장고항이 준공되면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보와 지역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원청과 하청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1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재판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는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의 목숨도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툭하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충남도와 8개 시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22일 도청에서 충남 서부권 가뭄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부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은 최대 저수량이 1억 1,690만 톤으로 물그릇 자체가 적고 유입량도 적어 가뭄 경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히터 규모로 나타내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취재기자가 안전체험관에 방문해 직접 지진의 위력을 체험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책들이 바닥에나 뒹굴고 식탁과 의자가 크게 흔들거립니다. 진동을 이기지 못한 선반은 앞으로 쓰러집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 상황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지진의 위력은 리히터 규모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규모가 1 증가할 때 위력은 32배 더 커집니다.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면 부실하게 지은 건물에 큰 손상이 발생하는데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규모가 5.4입니다. 규모 7의 지진에서는 160km 이상 넓은 지역에 걸쳐 지각균열과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규모 7의 지진인데요. 지금 몸을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들고 이 몸을 낮춘 상태에서도 몸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등 규모 5 이상의 강진도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상으로 남아 지진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 위력에 놀랍니다.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놀랄 것 같아서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무작정 밖으로 나가기보단 진동이 멈출 때까지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땐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야외에서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행동 영향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인 만큼 평상시 지진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는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도민참여예산제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 공동체정책과 이순옥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이순옥 주무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하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겠어요? 이번 회의는 올해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도가 지난 12월에 실시한 2021년 도민참여예산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와 예산 연구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번 총회 심화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 도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여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고 도민참여예산위원, 예산연구회원, 관계공무원 등 50분이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운영 성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올 한 해 주요 성과로는 2022년 도민 제한 공모사업 110건, 136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 102분과 예산연구회 15분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또 도민참여예산 수기 절차 강화를 위해서 민간예산협의회를 신설 운영하였고 만사형통 충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이달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인 운영 만족도가 지난해 62%에서 올해 79.6%로 증가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정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모유연강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도민참여 예산의 특성화 방안으로는 공동체 지원 분야, 사업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도는 앞으로 시군의 주민참여 예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도민참여 예산의 도정책사업 요령의 비중을 강화하고 우수사업 발굴 및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성과와 과제와 관련해서 충남도 공동체 정책과 이순욱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구급약품을 적재하거나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한 근무 평정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천안과 아산 지역의 소방서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1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 동남소방서와 아산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각각 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 동남소방서 소속의 한 119 안전센터는 사용기한이 최소 24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지난 멸균 생리식염수, 부신호르 문제 등 구급약품을 구급 차량에 적재했습니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르면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구급, 구조, 측정 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천안 동남소방서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건의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 설치 허가 시 설계 도면 검토와 완공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감사위원회는 천안 동남소방서를 대상으로 펌뷸런스 자동 제세동기 장비 관리와 음주 측정기 사용 관리 소홀 등 4건에 대해 현지 처분 조처했습니다. 아산소방서는 근무 평정과 업무 수당 지급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소방서는 2019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근무평정 시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A씨와 특별 경계 근무 기간 예방순찰을 소홀히 해 주의 처분을 받은 B씨에 대해 감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민원 업무를 총괄 처리하거나 민원 업무 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 민원팀장 5명에게 수당 235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한 단어로 살펴보는 키워드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관광의 별인데요. 서산 머드맥스 영상에서 경운기 부대로 출연한 대산읍 오지리 어촌계가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올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건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9월 가로림만 갯벌에서 바지락 채취에 나서는 어민들의 모습을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케 하는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큰 화제가 되며 현재 3,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최강인데요. 태안군청 씨름단이 올해 치러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문경 왕중왕전에서는 단체전 최강단에 등극하고 김기수 선수가 금강장사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태안군은 씨름단이 전국 최강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